자, 페이지 310페이지. 자, 펌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펌프는 여기서는 보통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종류 가지고는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봐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펌프는 자, 이걸 원래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해요. 하나는 용접형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터보형이라고 해요. 이걸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용접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쭉 부피 변화를 시키죠. 그 다음에 내보낼 땐 다시 밀어서 내보내죠. 똑같아요. 그렇게 내부에 용적, 최적이라는 얘기가 똑같죠. 최적을 변화시킴으로써 내부의 압력 변화로 자 흡입하고 공급하는 것을 용적형이라고 해요.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왕복 펌프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회전 펌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펌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피스톤 펌프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왕복 펌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자고요. 왜냐하면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왕복 펌프의 특징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피스톤 펌프도 있고 플런저 펌프도 있고 그리고 워싱턴 펌프 같은 것도 있더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 다음 터보형은 자, 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빠르게 비전시켜 가지고 그 내부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터보 엔진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들은 보통 터보 엔진 그러면 뭔지 알아요. 그쵸? 여자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냥 힘이 센 엔진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흡기할 때 공기를 압축해요. 그래서 압축도를 높이면 산소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진 룸으로 보내면 폭발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출력이 더 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 엔진이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동이 심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여기는 회전시켜서 내부의 압력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압력을 낮게 도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심 펌프예요. 이것을 와권 펌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다. 자, 무슨 펌프가 있다? 와권 또는 원심 펌프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펌프의 축 방향하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원심 펌프는 그렇지 못한데.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류형 펌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펌프의 축 방향하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울 사자를 써가지고 사류형 펌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원심 펌프 중에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펌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볼류트 펌프하고 그 다음에 터빈 펌프가 있습니다. 자, 원심력을 이용해서 펌핑을 한다는 말은 자, 여러분들 311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펌프 케이싱이 있으면 이 안에 자, 이렇게 움직여요. 펌프에 임펠러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속에다가 이제 마중물을 넣고 물을 넣어놓고 회전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것 같습니까? 요 임펠러가 이렇게 돌 것 같습니까? 1번 아니면 반대로 돌 것 같습니까? 2번 1번으로 돌리면
이걸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바가지에다 물을 넣고 또는 양동이에다 물을 넣고 이런 깡통에다 물을 넣고 끈을 만든 다음에 돌리면 물이 바깥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요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돌리면 안 나가. 예. 그런데 2번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계속 회전을 시키면 바깥쪽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중앙부는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흡입배관을 어디다 연결하느냐면 어디에다 연결하겠어요? 그러면 수직부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흡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저수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뽑아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토출구라고 합니다. 물이 나가는 곳은 당연히 요것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다. 삐뚤빼뚤하다. 이렇게 올려보내면 이게 토출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원심력만으로 움직이는 펌프를 뭐라고 하느냐면 볼리트 펌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딘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양정 펌프다.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흡수해서 올려보내는 수직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어떤 펌프로 사용되느냐? 급수용인데 저양정에 높이 올려보내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순환 펌프에 사용한다. 온수를 순환시키거나 또는 급탕을 순환시키거나 할 때, 자, 무슨 펌프로? 순환 펌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자, 무슨 펌프이다? 볼리트 펌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터빈 펌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원심력만으로 이것을 쳐가지고 높이 올려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많이 회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물을 쳐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회전하면서 물을 쳐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자, 이 날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드 베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있다? 가이드 베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베인이란 말은 풍차 날개 같은 걸 다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인이란 말이, 자, 우리 할 때 여기서 펌프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집안 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이거 일단 가이드 베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볼리트 펌프와 터빈 펌프의 차이점이 뭐다? 터빈 펌프에는 뭐가 있다? 가이드 베인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 볼리트 펌프는 저양정 펌프이지만 터빈 펌프는 무슨 펌프이다? 고양정 펌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이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심 펌프의 대표적인 걸 봤고요. 그 다음 넘겨보면 312페이지 보시면 라인 펌프라고 돼 있는데, 왜 라인이냐면 우리가 배관을 보통 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라인을 깔아라. 이 배관 중간에 배관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라인 펌프예요. 그래서 충류형 펌프 중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 충류형 펌프로 무슨 펌프가 있느냐? 라인 펌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그럼 당연히 어디에? 순환 펌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의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라인 펌프예요. 자, 무슨 펌프에 사용된다고요? 순환용으로 사용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네요. 보통. 자, 무슨 펌프가 있고, 라인 펌프가 있고, 또 한 가지 무슨 펌프가 있었습니까? 볼리트 펌프가, 보통 이 두 가지가 순환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정 펌프 이렇게 돼 있는데, 딥웰 이렇게 돼 있죠? 깊은 우물용 펌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깊은 우물용이어야 하는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314페이지 보시면 5배수용 펌프가 되어 있어요. 5수용, 배수용. 자, 5배수용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수펌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펌프들은 순수한 물만 해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펌핑이 안 됩니다. 또는 펌프가 물려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데 이것은 자, 오물이니까 덩어리 있는 것까지 배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시험 문제 같은 데서 기출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중 급수용 펌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럼 당연히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넌 클러그 펌프하고 블레이드 레스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름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펌프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자, 펌프의 양정과 소요 동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펌프의 양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고요. 양정은 다른 말로 수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수두가 뭐였죠? 수두. 물기둥의 높이라고 그랬죠. 압력으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정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책들은 수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물을 빨아들이는 저수지의 수면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흡입수면.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여기도 이제 토출배관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는 양수관이라고도 했죠. 자, 여기 저수조가 있을 것이고 고가수조가 있을 것이고 여기 물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물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 펌프의 축이 있고 여기를 축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저수조의 수면을 토출 수면이라고 해요.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흡입 수면에서 축중심까지 수직거리를 흡입 양정. 자,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축중심에서부터 토출 수면까지 수직거리를 당연히 뭐라고 할 거다? 토출 양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펌프가 실제적으로 올려보낸 수직거리겠네. 자, 펌프가 실제적으로 올려보낸 수직거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 실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마찰 손실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흡입 마찰 손실도 있고 토출 마찰 손실도 있고 또 펌프가 물을 올려보내면서 유속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냥 주택관리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찰 손실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양정에다 마찰 손실 수두를 더해주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양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됐죠? 자, 전양정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펌프의 출력에 따라서 출력이 크면 전양정이 클 거고 출력이 작으면 전양정이 작겠죠. 그렇죠? 출력에 따라 변하겠지만 그런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펌프의 전양정이 이 정도 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펌프를 나는 숏다리가 싫어. 롱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다가 올려보낼 수 있고 또는 내 마음대로 펌프를 밑에 쪽에다 둘 거냐 위에 쪽에다 둘 거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배관상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자, 이것은 자, 흡입 높이 또는 흡상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펌프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흡입 또는 흡상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토리첼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이것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저 앞에서 760mm Hg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숫자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하여간 이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수은이 있어요. 수은은 액체죠? 자, HG가 수은의 화학기호죠.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시험관을 이렇게 꽂아둬요. 그런데 이 시험관이 어떤 거냐면, 이 속이 진공입니다. 0. 아시겠습니까?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수은이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0이니까 당연히 과거의 생각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가 흡입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공이니까 당연히 다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은이 일정한 높이까지만 채워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누르는 대기압의 압력과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의 무게가 같을 때까지만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이게 몇 밀리미터냐? 보통 760mm를 유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압이 몇 밀리미터다? 760mm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은 기둥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는 수은이 아니라 만약에 물이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물을 했습니다. 몇 도씨짜리 물을 했느냐면 0도씨짜리 일기압에서 물을 넣었어요. 수은보다 물이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몇 미터가 됐느냐? 10.33m가 됐어요. 몇 미터라고요? 10.33m.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일기압은 수두로 말하면 얼마냐? 10.33m A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쿠아, 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0도씨일 때 최고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몇 미터다? 10.33m까지 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흡입하는 최대 높이가 이론적으로 몇 미터다? 10.33m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16페이지 그림을 봐봐요.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이론적으로는 10.33m인데, 자, 실제로는 몇 미터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더라?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해서 7m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자, 그러면 이 높이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대기압이 낮으면, 자, 대기압이 또 어떻게 낮아집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누르는 힘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거다? 요 높이도 같이 요렇게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흡입 높이라고 하는 것 또는 흡상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요 녀석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뭐하고? 대기압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압이 낮아지면 흡상 높이도 같이 낮아지네요. 그 다음 보세요.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흡입 높이라고 하는 거, 흡상 높이라고 하는 게 낮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론적으로는 100도씨 때 0m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약 80도가 되면 펌프는 뭘 할 수 없다? 물을 흡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수온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잘 빨아들일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깊은 우물이라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니까 여기 지반이 있고 여기 우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물이 저 깊은 곳에 있어요. 7m 정도 깊은 곳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여기 깊이가. 그렇다면 일반적인 펌프는 뽑아 올릴 수 없겠네. 그렇죠? 0도씨 해봐야 실질적으로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게 몇 미터? 7m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펌프에서 깊은 우물, 그러면 7m를 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잠깐 그 펌프 종류 여기서만 오늘만 봅니다.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상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시 313페이지 한번 봐봐요. 313페이지 보시면 펌프의 축이 길죠? 하나는 전동기하고 펌프하고 분리해서 길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홀 펌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수중 모터 펌프라고 하는 것은 펌프하고 전동기가 일체형으로 같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시키는 것은 사실 어느 쪽이 효율이 더 좋은 거냐면 수중 모터 펌프가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은 거겠죠. 축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기사시험에 이런 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깊은 우물용 펌프가 아닌 것.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우물용 펌프. 자, 이것을 뭐라고 했다? 심정 펌프라고 했죠. 자, 이런 펌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이가 45을 넘으면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니면 희한한 거다. 정상적으로는 보수여야 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체가 뭐다? 심정 펌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펌프가 있다? 여기 두 가지는 알겠죠? 보홀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하고요. 자, 이 두 가지는 특수 펌프예요. 특수 펌프인데 여기 쟤는 뭐냐면 제트 펌프입니다. 제트 펌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어 리프트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외워놓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다? 보수, 재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자, 그래서 무슨 펌프가 있다? 보수, 재애가 있다. 무슨 펌프예요? 보홀 펌프, 제트 펌프, 에어리프트 펌프. 자, 제트 펌프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넘겨봤더니 뭐가 나와 있냐면 펌프의 소요동력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자, 316페이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펌프에 공급해야 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펌프의 출력이 세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두 가지에 딱. 하나는 얼마나 높이 올려보낼지. 그 말을 우리가 뭐라고 했고? 전향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물을 높이 올려보낼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기본적인 식은 자, 이렇게 됩니다. 출력은 유량 곱하기 양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 먼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식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다? 자꾸 책하고 비교해서 막 어렵다고 보지만 핵심은 요거예요. 자, H는 뭐다? 전향정. 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유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급한 만큼 그대로 유량과 높이 올려 보내는데 쓰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효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effective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는 무슨 뜻이다? 효율입니다. 그리고 이때 출력의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환산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월이나 이때쯤에 그때 보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킬로와트로 나타낼 때는 이때는 이게 얼마냐? 6120 환산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력으로 할 때는, 자, H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력으로 할 때는 얼마로 나타내느냐? 4,5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얼마가 있고, 6,120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가 있다? 4,500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 숫자를 기억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거 이제 푸는 거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둡니다. 됐어요. 자, 관경,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31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현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맥동, 서징 현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배가 이렇게 쭉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난 영화를 하나도 안 좋아해. 그러면 텔레비전에서라도 텔레비전도 안 봐. 그러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배가 움직일 때 이 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스크류가 있죠. 스크류가 있죠. 스크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전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회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뭘 보고 알아요? 물방울이 뽀글뽀글 생기죠. 자, 여기에 물방울이 이렇게 뽀글뽀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물방울의 개수, 자, 이런 것들이 이 스크류의 회전수가 빠를수록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적을수록 많이 생기나요? 설마 적은데 막 지 혼자 생기지는 않겠죠? 빠를수록 많이 생기죠. 이것도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공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맥주나 사이다예요. 자, 이제 우리 성인이니까 애들 먹는 사이다 빼고 맥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맥주가 있으면 이거 맥주병이 아니지, 콜라병이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병뚜껑을 텅 하고 따면 거품이 쫙 올라오죠. 왜 닫아놨을 때는 안 생기다가 이것을 딱 제끼니까 생깁니까? 그렇죠.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압력을 높여가지고 탄산가스를 주입해놨다 이런 얘기. 인공으로. 나쁜 맥주는, 좋은 맥주는 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포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 펌프에서도 똑같아요. 자, 펌프의 흡입축에서 수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펌프의 회전수가 빠른다든가 이럴 때 어떤 부분에서 압력이 갑자기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압력이 낮아지니 뭐가 생겼다? 기포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처럼? 조금 심하게는 맥주 거품처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물의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거품 때문에. 그런데 여기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 거품이었던 것이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계단 올라가다가 헛발 디딘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헛발을 들었으니까 쿨렁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 펌프가 진동이 생기고 우다다다닥 하겠죠. 그리고 흡입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 거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압력보다 낮을 때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낮은 압력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317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거기 유체의 속도 변화에 의한 압력 변화로 인해 유체 내에 공동이 생기는 현상.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둡니다. 무슨 압보다? 자, 물의 포화 수증기 압보다
조금 어렵게 얘기할 땐 이렇게 그래. 무슨 상태가 되었을 때? 낮은 압력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느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캐비테이션 또는 뭐라고 한다? 공동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방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왜 생겼어요? 낮은 압력 상태가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예요. 펌프 회전수가 빠를수록 캐비테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크겠는가? 아니면 회전수가 느릴수록 캐비테이션이 생기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펌프의 회전수가 빠를 때 생겨요? 아니면 느릴 때 생겨요? 빠를 때겠죠. 금방 배도 얘기를 했듯이 빠를수록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수온이 높을수록 잘 생길까요? 낮을수록 잘 생길까요? 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도 우리가 흡상 높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높아지면 흡상 높이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펌프가 흡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펌프가.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을 화학적으로는 자유도라고 해요. 수증기가 되려고 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려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 분자의 인력과 인력이 좋아야 이것이 그대로 위에서 잡아당길 때 그대로 빨리 올라가는데, 잡아당기는데 난 자유로 와야 돼, 이렇게 되면 잘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 때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겠지만, 수온이 높으면 뭘로 변할 거다? 기체 등으로, 수증기 등으로 변하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떨수록? 회전수가 그렇죠, 빠를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뭐가 생기기 쉽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찰 손실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마찰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겠죠. 자, 흡입 함정이 짧을수록 잘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클수록 잘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클수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흡입 관경이, 관의 직경이 클수록 잘 생기겠습니까? 작을수록 잘 생기겠습니까? 작아야 마찰 손실이 크죠. 작아야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작을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직선 배관에서 잘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곡선 배관에서 잘 생기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굴곡부에서 잘 생겨요. 왜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휘면, 자,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안쪽으로 쏠릴까요? 바깥쪽으로 쏠릴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바깥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이런 데서 뭐가 생길 거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펌프를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웠죠. 없어졌군요. 자, 이 흡입 양정이 될 수 있으면, 자,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돼요. 그래서 펌프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된다?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뭐가 생기지 않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 좋게 운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것은 암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요것부터 생각합니다. 요거 생각하면 되죠? 빠르게 돌수록 어떻게 된다? 뭐가 생긴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전수가 클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뭐가 생긴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서징이 나와 있는데 맥동 현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맥박처럼 움직이는 현상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피가 자 원심 펌프처럼 흐르나요? 원심 펌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물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냥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유량으로 수압도 일정하게 해서 콸콸콸콸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굴럭굴럭이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펌프를 적은 유량 범위에서 상태에서 가동시키게 되면 자, 뭐와 송출 유량과 송출 압력의 주기적인 변동이 반복돼서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서징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물의 양이나 압력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변동을 우리 맥박처럼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펌프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못됐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펌프에다가 펌프를 잘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날개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박 같은 것도 이래요. 여기 저 스크류를 저거 만드는 게 굉장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외국의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도 저런 것들을 무단하게 연습하면 연구해서 하면 세계적으로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먹여 살려요? 기술이 먹여 살려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장사를 아무리 잘한들 기술이나 디자인을 잘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돈 잘 버냐? 그럼 대학교 나와서 바로 졸업했을 때 누가 연봉이 세냐? 그러면 엔지니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은행 나온 사람이 더 잘 봅니다. 은행 가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은행에서 하는 일이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량과 양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출력이 일정하면 유량과 양정에 따라서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량이 커지면 양정이 적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유량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높이 올려보낼 수 있겠죠. 양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상 펌프는 이 그래프가 유량과 양정에 따라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와서 그래프도 보고 자, 그런데 비정상 펌프는 잘못 만든 펌프는 요 그래프가 저유량인데도 불구하고 양정이 높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높이 따지지 말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 펌프는 뭘 그린다?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아시겠죠? 그 다음 비정상 펌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형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서징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랬더니 저유량일 때 또는 이 산형의 어느 쪽 부분에서 왼쪽 부분에서 움직일 때 이 부분에서 움직일 때 여기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기더냐? 뭐가 생기더라? 서징 현상이 생기는 부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산형 그래프의 왼쪽 부분에서 운전할 때 뭐가 생긴다? 서징이 생긴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19페이지 보시면 발생 원인의 1번 펌프의 특성 곡선이 자, 오른쪽 상향굽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무슨 말이에요? 펌프의 특성 곡선이 어떻게 돼 있다? 오른쪽 상향으로 돼 있을 때. 아시겠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긴다? 서징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조금 더 깊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다? 펌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급탕 설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급탕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